안녕하세요. 혜송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온라인 미술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타시까지 음식 모형 만들기 열심히 해주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중간에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조금 다른 활동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라인 드로잉입니다. 여러분, 라인 드로잉이 무엇인지 아나요? 아니면 벌써 해본 친구들도 있나요? 라인 드로잉이란 단어 뜻 그대로 선으로만 형태를 표현하는 드로잉 기법으로서 음영 등을 넣지 않고 펜으로만 그리는 그림을 말해요. 물론 노트에 펜으로 이러한 라인 드로잉을 그리는 것이 원조였겠죠. 하지만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에게 가장 가깝고도 친숙한 물건은 바로 핸드폰이죠. 오늘은 핸드폰 어플을 활용해서 직접 라인 드로잉을 해볼 거예요. 그 전에 라인 드로잉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라인 드로잉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봤듯이 라인 드로잉은 선을 주로 활용한 그림으로 세상의 특징이나 개성을 단순하지만 특징적이게 나타내는 것이 이 라인 드로잉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곽의 형태가 두드러지는 그림이에요. 즉, 우리가 보통 그림에서 잘 그렸다 이런 그림에서 나타나는 명암이나 색감 이런 것보다도 뭔가 간결한 이런 선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라인 드로잉이 그림에 따라서는 섬세하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오직 선과 면으로 평면적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라인 드로잉의 작품들을 좀 감상해 볼게요. 우리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두 가지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구를 그렸는지 맞춰볼까요? 첫 번째 사진은 과연 누구일까요? 드라마 좀 보셨나 본데요. 여러분 말처럼 호텔 델루나에서 나온 장만월 역의 아이유였어요. 이목구비가 없는데도 여러분이 잘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간결한 선으로 그린 옷과 모자를 보니 캐릭터가 아주 잘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사진은 조금 더 어려운데 누구인지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힌트는 시크한데 귀여운 색깔을 뜻하는 그룹입니다. 맞아요. 바로 블랙핑크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블랙핑크인데요. 왼쪽부터 제니, 리사, 그리고 아마도 로제, 지수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최애 연예인을 라인 드로잉으로 그리는 순간이 너무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인 드로잉을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준비물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오토 스케치 어플, 손, 또는 여력이 됐다면 터치펜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손으로도 충분히 그릴 수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 두 번째로 앱스토어에서 오토 스케치라는 어플을 설치할게요. 이 어플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생님이 보여주는 첫 번째, 두 번째 동영상을 보고 사용법을 한번 숙지해 볼게요. 첫 번째 영상은 오토 스케치 어플을 활용해 그림을 그리는 전반적인 방법을 설명한 영상이고, 두 번째 영상은 이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나의 퇴해 사진, 인생샷, 나에게 없어서 안 될 반려동물 가족 등의 사진을 찍거나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 사진을 이용해 그림을 그린 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고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따라서 오늘의 학습 목표, 라인 드로잉의 방법에 대해 알고 두 번째로 직접 드로잉을 해보는 것까지 가뿐히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영상부터 함께 시청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사진을 이용한 라인 드로잉을 직접 하면서 작업 중간중간 여러분들께 라인 드로잉 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캔버스가 생성이 된 상태에서 화면 상단 쪽에 보시면 이미지 가져오기가 있는데 이걸 눌러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가져와 줍니다. 오늘의 모델은 역시나 헤이즈. 구글링으로 열심히 뒤적거려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하나 찾아왔는데 그래도 그림은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소재를 그릴 때 제일 행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 레이어를 이렇게 두 번 터치하면 나오는 이 패널에서 불투명도를 딱하게 낮춰준 다음에 여기서 정말 많은 초보자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바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현재 이 사진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해준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진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가 생성이 되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야지 나중에 사진을 지운다거나 사진의 불투명도를 낮춘다거나 할 때 내가 그린 그림을 온전하게 보존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진 레이어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준 채로 이제 라인 작업을 들어가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라인 작업을 할 때 아트 연필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아트 연필 외에 만연필이라던가 테크니컬 펜 같은 좀 선명하고 진한 브러쉬 위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아트 연필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곽선부터 쭉 따주고 그 다음에 내부의 선들을 따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쭉 켜주고 한 번에. 이게 한 번에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막 억지로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짧게 끊고 그리고 선을 한 번에 긋는다는 게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최대한 자신에게 편한 자세로 편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선을 따다가 형태가 뭐가 뭔지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사진의 불투명도를 살짝 높여서 좀 더 보이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쭉 따주시고요. 외곽선이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브러쉬의 사이즈를 살짝 낮춰가지고 이 외곽선 그린 것보다 얇은 선으로 안에 선들을 그려주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리고 라인 작업할 때 내가 지금 선택된 레이어가 어딘지 꼭 확인을 하고 진행해 주셔야 돼요. 지금 아까도 제가 사진의 불투명도를 조절하면서 사진 레이어가 선택이 된 채로 작업을 진행할 뻔 했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사진 레이어에다가 열심히 그림 그려놓고 나중에 사진 레이어를 지웠을 때 내가 그린 그림까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은 이 부분을 잘 참고를 해주세요. 머리카락을 라인 드로잉을 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머리카락의 세세한 결 하나하나에 다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의 흐름을 보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머리카락을 봤을 때 한 올 한 올 한 올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넘겨 들어가는 흐름. 지금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정수리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곧게 내려오다가 살짝 곱슬이 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상상을 하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부분만 살짝살짝 따줘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저게 머리카락이구나 하고 충분히 인식이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 부분을 잘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라인 드로잉을 할 때 이렇게 크기가 자유자재로 바뀌는 이 필압이 안 먹는 경우가 있다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필압이 안 먹는 경우는 또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브러쉬에서 기본 말고 고급 탭에 압력 탭을 가면 이렇게 설정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높은 압력에서의 크기와 낮은 압력에서의 크기가 차이가 나야 돼요. 그래야지 힘을 살짝 주면 라인이 얇게 나오고 힘을 세게 주면 라인이 두껍게 나오는 식으로 필압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혹시나 필압 차이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필압이 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이런 S펜이나 애플 펜슬, 서피스 펜 그런 스타일러스 펜이 아니라 그냥 보통 정전식 터치펜을 쓰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필압이 먹지 않습니다. 전자기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전식 펜도 필압이 먹는 건 줄
줄 알고 이제 사용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혹시나 필업이 안 먹으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이 정전식 펜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다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얼굴도 계속 그려주기 시작하고 이목구비에서 다른 부위는 상관없는데 이제 눈을 그릴 때 사진보다 살짝 키워서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라인 드로잉은 이제 라인의 두께로 모양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이 사진의 크기하고 눈 모양을 똑같이 라인 드로잉을 해주면 눈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를 받게 되기 때문에 눈은 사진보다 살짝 크게 하는 식으로 그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쌍꺼풀도 그려주고 눈썹 같은 경우는 더 얇은 선으로 이렇게 얇게. 자, 이렇게 라인 작업이 완료가 됐고 이제 채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채색을 들어가기 전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를 꼭 잊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사진 레이어 위에 채색 레이어, 하지만 라인 레이어의 아래쪽에 위치하게끔, 자, 이렇게 레이어가 생성이 되었고 밑톤을 적당한 베이지 색상 하나 고른 후 테이퍼형 페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우개를 이용해서 이 라인 따라서 삐져나온 부분을 지우개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외곽 정리가 끝났으면 현재 이 밑색이 칠해진 레이어, 이 레이어의 좌측 하단을 보면 이렇게 좌묘세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을 눌러서 레이어의 투명도를 잠궈줍니다. 자, 이렇게 잠궈놓고 나면은 해당 채색된 레이어에 그 어떤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밑색이 칠해진 영역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사실 이렇게 하면은 그림 그리는 데는 제일 편하긴 한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투명도 잠금 기능 상태에서는 지우개 툴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딘가 채색을 잘못했다거나 할 때 살짝 수정이 난감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쓰면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고 이제 여기다가 채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채색을 막 이렇게 해주고 노란색 머리도 잘 칠해주고 삐져나가는 부분은 혼합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살 밀어 올려주면 되고요. 글레이즈 브러쉬로 이렇게 얼굴 톤도 살살 깔아줍니다. 수유색도 칠해주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막 채색된 부분이 라인 밖으로 삐져나가고 있죠. 이걸 보시고 저거 어떡해요? 저거 지우개로 다 지워야 되나? 극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마법을 부려서 저 외곽선들을 싹 다 날려버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쭉쭉 삐져나가도 되니까 빈틈없이 꽉꽉 칠해줍니다. 혼합 브러쉬로 톤 정리도 해주고 전체적인 밑톤이 어느 정도 되면 이런 이목구비를 비롯해서 세부적인 묘사를 같이 좀 진행을 해주고요. 제가 머리카락 묘사를 진행할 때 글레이즈 브러쉬를 이용해서 머릿결을 내면서 진행을 하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살살 이렇게 차분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 연필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의 볼륨감만 살려주는 작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잘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본 연필 뿐만 아니라 연필 팔레트로도 이런 식으로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니 기본 연필이 너무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슥슥슥 옷 색깔 좀만 더 진하게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 밑색이 거의 다 발렸고 이제 하이라이트 작업 및 마무리 작업만 해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 정리하기가 귀찮죠. 제가 이거를 깔끔하게 날려드리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밑색을 깔았던 레이어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이 편집 도구들 중에서 선택 도구에 하나 둘 셋 왼쪽에 세 번째 마술봉 도구를 클릭을 해주고 임계값을 50 정도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배경 쪽으로 이렇게 한번 터치하면은 여기 화면상에서는 안 보이지만 내가 밑색을 칠했던 영역이 선택된 게 보이실 텐데 자, 이렇게 선택이 된 채로 아까 밑색 작업을 했던 위쪽의 레이어로 돌아가서 해당 레이어를 두 번 터치하면 나오는 이 패널에서 잘라내기 이걸 딱 누르면 이렇게, 그리고 선택 툴을 꺼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외곽이 정리된 채로 라인 드로잉의 채색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게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라인 드로잉 뿐만 아니라 어떤 그림 작업을 하던 간에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꿀팁이니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아트 연필이나 만년필 같은 농도가 진한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고 화이트 색상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화이트 작업을 마저 진행을 해주고요.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사실 이대로 냅둬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현재 묘사된 머리카락의 색상보다 조금 더 진한 톤을 잡아서 잉크 브러쉬를 이용해 이런 식으로 머릿결에 살짝 뭉쳐진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을 이렇게 잘 캐치를 해서 한 번씩 톤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얼추 마무리가 됐으면 이제 삐져나온 부분은 없는지 있다면은 혼합 브러쉬나 스머지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짝 밀어주는 식으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을 해주고 여기다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해당 레이어를 두 번 터치하면 나오는 이 패널에서 하단 쪽에 혼합 이걸 터치하면 나오는 이 혼합 모드 여기서 글로우를 선택을 해주시고
에어브러쉬와 화이트 색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머리카락에 하이라이트를 잡아주시면 그림은 사실상 거의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하고 배경을 이제 없애고 싶으신 분은 하단 쪽에 있는 사진 레이어를 이렇게 꺼주시거나, 만약에 사진에 있는 배경을 그대로 냅두고 싶다 하시는 분은 사진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이렇게 쫙 올려주시면 이렇게 배경과 그림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렇게 하고 그림을 그렸던 레이어로 돌아가서 그리기 스타일 도구의 직사각형,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주고 하단 쪽에 자신의 이니셜을 이렇게 적어주면 갤럭시 탭을 이용한 라인 드로잉 완성! 방금 오토 스케치 영상으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 그리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토 스케치로 라인 드로잉을 해볼 사진은 선생님이 교생 실습에 나갔을 때 무려 몇 년 전이죠. 선생님의 첫 제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바탕으로 라인 드로잉을 해보고 다양한 브러쉬로 채색까지 해볼 계획입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사진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고 사진을 불러왔으면 오른쪽에 있는 바에서 흰색 레이어 밑으로 사진을 내려주세요. 내린 다음에 사진 레이어를 다시 클릭하면 투명도를 조절하는 메뉴가 나올 겁니다. 그 투명도를 조금 낮춰주면 쌤이 지금 그리고 있는 것처럼 약간 불투명한 흰색의 그림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핵심은 사진 레이어 위에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얀색 레이어에서 그리는 거예요. 사진 레이어는 놔두고, 즉 그 눈알 모양 표시를 끄지 말고 놔두고 위에 있는 흰색 레이어를 클릭하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은은하게 비치는 사진 이미지는 계속 보일 거예요. 그곳에다가 지금 쌤이 그리고 있는 것처럼 머리카락, 목주름, 팔 같은 살 부분, 얼굴의 이목구비의 라인을 따주겠습니다. 선생님은 만년필 촉을 사용했고 굵기는 3에서 4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려보면서 두께는 조절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웃라인을 쭉 까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복잡한 이미지를 선택하지 않고 물체나 자신이 좋아하는 강아지나 혹은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배우의 사진 한 개를 간단하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신의 일상 사진을 사용해도 좋고요. 네, 이렇게 팔과 손가락 등등을 할 때에는 여러분이 좀 세심하게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확대를 하면서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나중에 머리카락 채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머리카락도 어느 정도 결 같은 것은 표시를 해주는 게 나중에 그릴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결까지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중간중간에 옆에 레이어에 있는 그 사진 레이어에 있는 눈 모양을 잠깐 꺼보면 그 라인이 잘 그려지고 있는지 그 중간 상황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라인을 잘 긋고 있는지 궁금하다 싶으면 그 옆에 사진 레이어에 있는 눈 모양을 잠깐 꺼보고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원래도 멋있게 생긴 우리 친구들이지만 조금 더 미화를 시켜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안경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눈을 그려주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라인 드로잉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면은 사진 레이어에 있는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끈 다음에 그냥 하얀색 배경에 라인 드로잉만 있는 것을 보면서 좀 더 선도 정리를 좀 더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채색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머리카락을 그리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을 그릴 때는 아까 사용했었던 만년필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가장 아래에 있는 그 분 모양의 툴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그릴 때에는 한 색깔로 이렇게 밀어버리지 않고 조금 명암을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머리카락이 빛을 받아서 반짝거리는 그런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하이라이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아까 스케치했었던 머리결을 살려주면서 이렇게 채색을 해주면 좀 더 사실감 있는 머리카락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피부 표현인데요. 피부 표현은 옆에 있는 팔레트에서 살색이 있어요. 그 살색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역시나 그 분 모양의 툴을 선택을 하고 그 분 모양의 툴의 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처음에는 좀 약간 연한 색깔로 피부톤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는 투명도를 좀 낮춰서 혹은 팔레트에 있는 색 중에 어두운 색을 선택하여서 그림자 부분이나 약간 그 명암이 잡히는 그 살과 살이 닿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목 부분이나 T존에 있는 그런 눈이 들어가는 부분, 코 밑에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씩 이제 섬세하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사실감 있는 얼굴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선생님이 그렸던 거가 체크무늬 패턴인데, 체크무늬 패턴도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치마에 있는 청록색 색감을 다 칠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남색을 섞은 청록색을 사용해서 체크무늬에 그런 그리드를 그려주고 중간 부분에 점을 찍어줬더니 멀리서 보면은 체크무늬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제 남학생들의 교복 상의인데요. 교복 상의가 실제 사진을 보면 조금 쿨톤의 그런 회색인데 조금 어두운 회색,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와이셔츠를 입고 있고 어떤 학생은 생활복을 입고 있는데, 일단은 이 그림을 그릴 때 하나 팁을 주자면 공통된 색깔은 다 같이 한 번에 칠해주는 게 좋다는 거를 알고 인지하고, 살은 살끼리, 회색은 회색끼리, 머리는 머리끼리 이렇게 먼저 완성을 해주고 그림을 그려 나간다면 좀 더 효율적인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선생님도 처음에 얼굴이랑 팔 색깔을 칠하다가 중간중간에 옷을 그리고 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살색은 살색끼리, 회색은 회색끼리, 여러분이 선택한 사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공통된 색깔끼리 먼저 칠해주고 음영까지 잡아주는 게 훨씬 효율적인 그림 그리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카락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이 그림 작업하면서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레이어가 총 3개예요. 하나는 사진 레이어, 하나는 그 위에 있는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작업하고 있는 레이어, 하나는 가장 밑에 있는 배경 레이어인데요. 배경 레이어는 나중에 설명을 할 거지만 여러분이 사진을 합성을 할 수 있고, 오늘은 사진은 합성하지 않을 거예요. 사진은 합성하지 않지만
배경의 색깔을 선택을 하고 또 다른 배경의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 그리다 보면 원래 여러분들이 그려놨었던 아웃라인의 그런 라인들이 조금 흐려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흐려진 채로 놔두지 말고 그 위에다가 칠했던 색깔보다 조금 더 진한 색깔로 라인을 한 번 더 그어주면 훨씬 선명하고 또 풍부한 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와이셔츠 그리는 거 그런 거에 있어서도 선생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채색을 하다가 약간 라인에서 빠져나가는 색깔들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지우개가 있으니까. 우리 붓의 툴 위에를 보면은 지우개 모양의 툴이 또 있는데 그 지우개 모양의 툴을 이용을 해서 바깥의 부분이나 뭐 안쪽 부분에 내가 음영을 좀 잘못 넣었다 싶은 부분에 대고 문질러 주면 완전 깨끗하게 딱 지워지는 게 아니라 슬슬슬슬 약간 닦여 나가듯이 지워지기 때문에 이 지우개 툴도 잘 이용하면은 효과적인 그림 그리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막 색깔들이 막 바뀌었는데 그건 이제 이 그림 안에서 배경 색깔을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했었던 흔적이고요. 지금은 선생님이 입고 있는 이 치마가 너무 한 색깔로 된 것 같아서 조금 더 음영을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다 보면은 뭐 여러 사람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물체가 겹쳐져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빈 공간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부분은 약간 진한 색깔로 이렇게 칠해주는 거가 좀 더 산만하지 않게 그림을 만들어주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사진을 보면서 생각한 게 이제 꽃피는 그런 계절이었기 때문에 벚꽃을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진을 넣어봤는데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제 삭제를 하고 그냥 선생님이 그렸었던 그 붓 모양 툴로 직접 연하게 벚꽃을 그려보려고 했어요. 얇은 가지도 있고 굵은 가지도 있죠. 굵은 가지를 할 때는 조금 굵은 툴로 굵기를 조절을 해서 굵게 그리고 얇은 가지는 또 얇게 굵기를 조절을 해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을 완성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예쁜 그림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시청한 영상의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왼쪽은 원본 사진이고 오른쪽은 이를 바탕으로 그린 라인 드로잉인데요. 여러분도 사진의 부분적인 이미지만 참고하고 뒤의 배경은 날려버리거나 아예 새로운 풍경을 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창의적인 상상력을 선생님이 한번 기대해볼게요. 오늘은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소중한 것 혹은 코로나 이전에 했던 여행 등 즐거웠던 일상을 찍은 사진을 이용해 오토 스케치 어플을 사용해서 라인 드로잉 그리고 컬러링 작업까지 하는 것이 과제예요. 결과물은 오늘로부터 3일 내로 선생님에게 밴드 개인톡으로 보내도록 합니다. 과제를 해야 최종적인 출석 처리가 되니까 꼭 마감 기한을 지켜서 내주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듣느라 수고 많았고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예쁜 드로잉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